기획재정부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동료 공무원으로서 또 동료 의원으로서 후보자의 국세 행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탁월한 업무 능력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국민 관점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후보자와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가 우리 공직사회, 특히 퇴직 공직자들이 전관예우와 관련되는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는 정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의사진행 발언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후보자께서는 국세청 차장 퇴직 이후에 대표로서 또 이 세무법인 세로라고 하는 그런 법인을 설립을 하셨습니다. 이게 세무법인 선택이라고 하는 이 법인이 1년 9개월간 약 1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고요. 법인 자본금은 동기간 27배가 늘어났습니다. 사실 개업 9개월 만에 매출이 45억이 늘어났다는 것도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인데 이 기간 동안에 영업이익은 25억 원에 달했습니다. 자본금도 찾아보니까 설립 당시에는 2억 원이었고 지난해 6월에는 55억 3,900만 원까지 급증해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자님, 세무법인 선택은 후보자께서 대표로 근무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설립은 누가 한 겁니까? 그 설립에 대해서 제가 설립했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정확하지 않은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참여 제안을 받았고 참여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출 부분은 저 말고 이제 다른 그런 구성원분들은 이미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나 아니면은 국세청 조사국 출신의 세무사들로서 기존에 개인으로서 영업을 했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법인이 설립되면서 하나로 모이다 보니까 그 매출이 합계가 되다 보니까 나온 숫자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그 고액 매출이 된 거는 아니고 기존에 있던 매출의 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선 제가 이제 한 1년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인데요. 신설법인이죠? 예. 그렇죠. 예. 대표로 근무를 하셨고요. 예. 그러면 후보자님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저는 이제 그 세금 문제로 애로를 겪는 납세자들 상담할 때 거기 이제 구성원들하고 같이 상담을 했고요. 주로 구성원들에 대한 조언을 했었습니다. 혹시 그 세무법인 그 지분 구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미 자료가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에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설립할 때 한 주를 보유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한 주를 보유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후보자님 말씀에 따르면 단순한 그냥 참여 정도에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한번 PPT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단순 참여라는 본인의 말과 달리 당시에 2년 전 후보자의 개업 사실을 알리는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임강현 전 국세청 차장 7일부터 세무법인 선택 개업, 세무법인 선택으로 새 출발, 전 국세청 차장 임강현 세무대리인으로 제2의 인생 스타트. 이런 식으로 개업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업계에서는 이 법인의 급성장을 매우 이례적으로 보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가 보시기에 정상적인 매출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신문 기사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 제가 이제 그 법인에 적을 두고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퇴직 공직자로서의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을 해서 지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은 월 1,200만 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전관 특혜나 이런 부분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후보자님, 싶습니다. 예.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벗어난 21개월간의 100억 매출은 누가 보더라도 후보자의 국세청 차장 이력을 고려한 이용한 전관 예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안대희 대법관이 전관 예우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의 실제 수임료가 얼마였던 걸로 알고 계십니까? 당시 실수임료가 5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후보자의 매출 100억이 넘는 이런 내용과 비교해 볼 때 국민 눈높이에서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이제 세무사나 변호사 등이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면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서 과거 직전 3년간의 수임 내역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출을 하고 있죠. 그런데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은 없습니다. 0건이죠. 수임을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는 건데. 예, 제 개인적으로 뭐 사회이사라든지 고문이라든지 자문 등을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월 평균 1,200만 원의 급여를 받으신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 1,200만 원의 급여는 그 자문도 하지 않고 수임도 하지 않고 그럼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돈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내부 구성원들과 같이 상담에 참여하거나 내부 구성원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후보자께서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정관 특혜 등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관예우란 관행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특권과 반칙이라고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후보자님 이 생각은 변함이 없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국세청장으로 임명이 되시고 또 정식으로 국세청장으로 활동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지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 공직자들의 퇴직 이후에 정관 예우와 관련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의 우려 겸허히 새겨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세정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마이크 좀 바짝 당겨가지고 얘기 좀 하십시오. 여기까지 네. 잘 안 들립니다. 다음은